놀라운 유연성으로 인해 물소는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농업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업 과정에서 농부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물새서 치즈와 고기를 생산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생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라며 그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영상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세요. 송아지를 돌보는 것은 물소 양식 과정의 초기 단계입니다. 어린 버팔로는 영양의 대부분을 모유에서 얻습니다. 모유는 발달에 필요한 영양이 매우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농부들은 생애 초기 단계에서 최상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에게 추가 영양분을 자주 공급합니다. 송아지는 종종 별도의 구역에 사육되어 엄격한 관찰을 받고 필요한 관리가 제공됩니다. 버팔로 송아지는 적절한 연령에 도달하면 마른 집, 곡물, 신선한 풀 및 추가 사료를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식단으로 옮겨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몇 달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에너지와 필수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료의 철저한 선택은 사료가 소화 시스템과 호환되는지 확인하여 가장 많은 양의 필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단계는 모유에서 고형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근육 발달, 전반적인 건강, 장기적으로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촉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이 조절을 받는 것 외에도 어린 버팔로는 야외에서 풀을 뜯을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자연 서식지에 노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되고 신체가 강화되며 더 큰 무리와 통합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아지가 무리의 다른 구성원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단계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송아지의 평생 동안 평화로운 생활 환경과 상호 지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소 양식에 있어 방목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소는 다른 가축과 달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개방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신체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넓은 환경은 아이들이 강하고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소가 지늘개서 뒹굴기를 즐긴다는 사실은 물소에 대해 잘 알려진 또 다른 사실입니다. 진흙탕에서 구르는 것은 단지 재미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피부에서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며 결과적으로 감염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물소는 지늘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목욕도 필요합니다. 매일 또는 격일로 목욕시키는 의식은 위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긴장을 풀고 경험하는 긴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버팔로의 젖을 짜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축산 관행 사이에는 수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버팔로가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및 위생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특정 착유 구역으로 안내됩니다. 착유 작업은 일반적으로 농장의 규모와 농장이 보유한 기술 수준에 따라 수동으로 또는 정교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유의 품질을 최고로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성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버팔로 우유의 풍부함과 고지방 함량은 치즈와 같은 유제품 생산에 이상적인 성분입니다. 버팔로 우유는 이러한 품질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짜렐라 치즈가 버팔로 우유로 생산되는 가장 잘 알려진 유제품 중 하나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은 치즈로 이탈리아 요리에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버팔로 우유를 수확하여 시설로 운송하는 것이 공정의 시작입니다. 우유에 오염 물질이 없고 요구되는 위생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저온 살균 목적에 적합한 온도에 가해 유해균을 제거하고 본연의 맛을 유지합니다. 치즈 제조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응고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레넷과 유산균을 우유에 첨가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우유는 부드러운 젤과 유사한 상태로 변하고 후속 가공 단계를 진행할 준비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혼합물은 유청 액체 우유에서 응유를 분리하기 위해 균일하게 잡고 일정한 크기의 치즈 응유로 잘립니다. 치즈의 질감과 유연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 단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치즈 커드는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제조 시스템의 후속 단계에서 추가 가공을 위해 보관되며 유청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여과 및 제거된 후 추가 가공됩니다. 유청이 분리된 치즈는 철저한 반죽과 가열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이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가닥을 생성하는 능력과 탄성 특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짜렐라의 독특한 질감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반죽 후 치즈는 의도된 용도와 시장 수요에 따라 작은 공이나 큰 블록으로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치즈 블록은 맛을 향상시키고 저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소금물에 담가집니다. 최종 제품이 최고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금물의 농도와 담가두는 시간 모두 꼼꼼하게 조정됩니다. 모짜렐라를 절인 후에는 고객에게 배송될 때 안전하고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포장됩니다. 더욱이 완성된 모짜렐라는 부드럽고 매끄럽고 유연한 식감을 가지며 풍부하고 크리미하며 다소 짠맛이 나는 맛을 갖는다. 수많은 요리 창작물은 이 세련되고 독특한 맛이 가져온 오는 균형과 조화의 혜택을 받습니다. 모짜렐라의 특별한 신선함은 피자, 샐러드, 구운 제품, 심지어 신선한 과일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음식의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물소 농업은 우유 생산 외에도 육류 부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많은 아시아 요리에서는 흔히 캐리비프라고도 불리는 물소 고기가 기본 재료가 된다. 쇠고기에 비해 색이 진하고 지방 함량이 낮아 영양가가 더 높습니다. 버팔로 고기는 농부들이 수확한 후 위생시설에서 가공되며 그곳에서 동물들은 식품에 적합하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는 냉동된 후 더 쉽게 배포될 수 있도록 덩어리로 썰어집니다. 버팔로 고기는 특정 국가에서는 전통 요리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다양한 현대 요리법에서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됩니다. 일반 쇠고기에 비해 독특한 맛과 낮은 지방 함량으로 버팔로 고기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이러한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 물소 개체수가 2억 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그 개체수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버팔로 우유 공급량의 75% 이상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나오며 이들 국가는 계속해서 가장 많은 버팔로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와 같은 여러 국가에서는 버팔로 우유를 우수한 품질의 모짜렐라 치즈로 가공하는 전문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계 시장에 판매했습니다. 전 세계 농업에서 이 동물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버팔로 낙농 부문의 연간 가치가 500억 달러가 넘었다는 사실에 반영됩니다. 폐기물 관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주 무시되는 물소 사육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유기 비료로서 버팔로 배설물은 농업 생산에 활용되는 유용한 부산물입니다. 이는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시켜보다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버팔로 배설물을 바이오가스 생성에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폐기물 활용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뿐만 아니라 물소 농장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전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기에 설명된 것과 유사한 물소 또는 기타 농업 관행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대해 알려주고 의견을 공유하고 질문하십시오. 농업 세계에 대한 다른 독특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버팔로라고도 알려진 들소는 한때 북아메리카의 광대한 초원을 돌아다녔지만 과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현재 취해진 보존 조치의 결과로 국립공원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소 고기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꽤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방 함량은 낮고 영양분 함량은 높기 때문에 건강한 선택입니다. 사실 그것은 많은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강력하고 잘 알려진 동물 뒤에 숨겨진 모든 놀라운 비밀이 곧 여러분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들소를 버팔로 또는 미국 버팔로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들소는 오늘날까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모두 서식하는 버팔로와 먼 친척 관계입니다. 황소라고도 알려진 수컷 들소는 키가 6피트에 달하고 무게가 2,000파운드까지 나갑니다. 이는 유명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보다 더 크다. 때때로 소로 알려진 수컷 들소는 무게가 최대 1파운드에 달하고 키는 4하로피트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들소는 크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운동선수입니다. 그들은 수영을 잘하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빠르게 회전하고 시속 35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소는 늑대, 국어, 곰, 심지어 사람에 의해 사냥되고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버팔로라고도 알려진 아메리카 들소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회복력과 인내의 강력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대략 3천만에서 6천만 마리의 들소가 북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했습니다.
과도한 사냥과 자연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 그들은 여러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들소는 서로 다른 무리로 존재하며 암컷은 한 그룹에 속하고 수컷은 다른 그룹에 속합니다. 들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발굽이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시속 40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수컷 무리와 암컷 무리의 결합은 짝짓기 시즌으로 알려진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종종 소로 알려진 암컷 들소는 출산 후 약 9개월이 지나면 다 자란 송아지를 낳습니다. 아기 들소의 붉은 털은 그들이 종종 빨간 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젊은 수컷은 총각무리라고 불리는 다른 수컷 무리에 합류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어미와 함께 계속 거주합니다. 들소는 평화롭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사전 예고 없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들소의 어미는 새끼를 극도로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과 최소 25피트 거리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즉, 들소는 초식동물입니다. 즉, 들소는 식물성 물질만 섭취합니다. 에너지와 영양 측면에서 잔디는 주요 공급원입니다. 농부들이 키우는 들소는 일반적으로 야생 환경에서처럼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개방형 목초지에서 사육됩니다. 이와 같은 농장에서 사육되는 들소는 풀을 먹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들소의 식단의 대부분이 가공된 곡물이 아닌 천연풀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힘과 체중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체 들소는 매일 약 24파운드, 11kg의 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대략 볼링공 2개 무게와 맞먹습니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들소는 거칠고 도전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꼼꼼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러한 대형 동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농부와 수의사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물이 조용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제한된 통로인 슈트로 부드럽게 안내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전문가들은 체중을 평가하고 눈, 귀, 입을 검사하고 심장과 폐의 소리를 듣고 발굽을 평가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심혈관계에도 귀를 기울인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신체 상태를 점검하여 충분한 양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설적인 동물에 대한 존경심과 현대적인 치료법이 결합되는 방식은 매우 매혹적인 조합입니다. 들소는 강력하고 빠르지만 여전히 약간의 야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나거나 가까이 있는 것은 들소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농부들은 평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들소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넓고 개방된 목초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부들은 들소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재배치해야 할 때 들소가 무엇을 하든 부드럽게 안내하는 튼튼한 울타리와 곡선 산책로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들소가 야생에서 이동하는 방식을 모방하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 걸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1800년대 이전에 들소 사냥에 참여하여 동물의 거의 모든 측면을 활용했습니다. 들소 학살은 광범위한 사냥과 철도, 마을의 도입, 인간의 도래로 인한 질병의 결과로 발생했습니다. 들소는 더 이상 미국에서 완전한 보호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들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여전히 있습니다. 쇠고기보다 맛이 더 좋지만 쇠고기보다 건강에도 좋은 일종의 붉은 고기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바로 들소고기입니다. 들소고기는 지방이 적고 부드러우며 약간 달콤하고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쇠고기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적기 때문에 요리가 더 빨리 이루어지며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지방 함량은 낮은 식사를 찾는 개인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들소는 풀을 먹임으로 살이 더욱 자연스럽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북미를 넘어 들소 고기는 전 세계 요리 현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와 고급 레스토랑 사이에서 기름기가 없고 맛이 좋은 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통적인 쇠고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서 들소는 영양가뿐 아니라 깨끗하고 호르몬이 없는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평판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미국 목장주들은 국제 수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 들소 목장은 원활한 공급망으로 발전했습니다.
들소가 방목되는 개방형 목초지부터 가공시설 및 냉장 운송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세심하게 조정됩니다. 정교한 저온 유통 물류는 고기가 목장에서 식료품점 또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동안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진공 밀봉 기술과 지속 가능한 포장제도 제품과 환경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류와 함께 기술은 들소 목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농장에서는 드론과 GPS 추적기를 사용하여 넓은 들판을 돌아다니는 대규모 무리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무리 이동 건강, 방목 패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고급 센서와 소프트웨어는 질병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 변화를 감지하여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목장주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공지능은 먹이 일정을 최적화하고 계절적 추세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노력은 농부뿐만 아니라 토지 자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들소는 자연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풀을 뜯는 습관을 통해 자생풀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들의 발굽은 움직일 때 흙을 가볍게 휘저어 수분 흡수를 향상시키고 침식을 줄입니다. 집약적인 가축 사육에 비해 들소를 사육하는 것은 종종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적으로 책임이 있는 가축 선택이 됩니다. 유전학과 번식 역시 현대 들소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목장에서는 순수한 미국 들소 혈통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목장에서는 들소와 가축의 교배종인 비팔로와 같은 잡종을 실험합니다. 이 잡종은 들소의 강인함과 날씬함과 소의 마블링 및 기질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진정한 들소, 유전학의 야생적 완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환경보호론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시에 들소 목장은 농업 관광과 교육의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학교, 그룹, 호기심, 많은 여행자는 이제 들소 농장을 둘러보고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무리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심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식품 선택을 촉진합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미국 역사와 환경 관리에 있어 동물의 역할에 대해 가르칩니다. 흥미롭게도 들소는 시장에 고기 그 이상을 기여합니다. 그들의 두꺼운 가죽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제품을 생산하는 가죽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숙련된 장인은 들소 가죽을 사용하여 견고함과 세련미를 모두 갖춘 부츠, 벨트, 가방을 제작합니다. 또한 뼈, 지방, 장기와 같은 들소의 다른 부분은 애완동물 사료, 비누, 심지어 특수 오일로 재활용되어 낭비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도 들소 목장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미국 프로그램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들소 개체수 보존을 돕는 목장주에게 보조금, 세금, 인센티브 및 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비영리 보존단체 및 연방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목장 운영 노력이 국가의 생물 다양성 및 유산 목표에 부합하고 이익과 보존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들소 양식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은 깊은 변화를 반영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구하려는 사명으로 시작된 일은 생태학적 조화, 기술 혁신, 전 세계 요리 관련성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인식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아메리카 들소는 더 이상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